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부부장에게 국정 운영의 일부를 위임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의미가 뭔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때 일보가 떴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위임 통치, 이게 무슨 말인가? 권력을 넘기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맨 처음에 도는 바람에 뉴스가 커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정치학적으로 위임 통치라는 것은 권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고 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현 단계 북한에서는 위임 통치라는 표현보다도 분야별로, 다시 말해서 경제, 사회, 문화, 대외, 군사 이 분야에 담당자를 두면서 일종의 역할 분담에 의한 책임 정치다. 예, 그렇게 분석하고 역할 싶습니다. 분담. 예. 그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김정인 위원장 1인 지도 체제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북한에서는 당 규약에 유일 영도 체제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차원을 볼 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분야에 총괄하는 유일 영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 해석할 건 아니더라도요. 2인자가 김여정이라는 데 대해서는 더 확실해지고 있는 건 맞죠, 지금? 어떤 지금 분위기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행식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열상 보면은 최용해, 그다음에 박봉주, 김덕훈이라든지 이병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이가 이 백두 혈통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여동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을 볼 때 아마 공식적으로는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지만 암묵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폭은 넓을 것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2인자라고 보더라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후계자로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아직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후계자로 보려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칭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 중앙군사위원이라든지 칭호를 받고, 두 번째로는 김여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노동신문에 게재되고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현 단계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지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노동신문에 개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상화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아이들이 어리죠? 그러니까 아직 후계자를 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글쎄요, 뭐 북한은 지금까지 이 김일성 이 주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김정일, 김정은 내려오면서 뭐 장손의 원칙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보면은 김정은은 또 어제 보면 이복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의 후계자론에 보면은 꼭 김씨라서 반드시 후계자 할 수 있다 이런 대목 없습니다. 김씨가 아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볼 때는 백두 혈통을 가진 사람이 후계자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마 지금 이제 김정은의 자녀들이 뭐 나이는 어리다 이렇게 하면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김여정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권한 위임은 아니라도 분야별 책임 정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임 정치를 과거와는 그래도 분야별 책임 정치를 하는 모습도 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대랑은? 뭐 전반적으로 유일 영도 체제이고 최고 영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의 정점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있겠죠. 그런 하나의 통치 방식이겠죠.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 국방 이런 것을 두고 했을 때 정치가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장을 하고 대외 분야에 있어서는 김여정, 또 군사 분야에서는 이병철이, 경제에서는 김덕훈이, 박봉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역할 분담이겠죠. 우리가 뭐냐면 권한을 준다면 반드시 한 몸통으로 책임도 주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것은 일종의 책임 정치 한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2012년도 볼 때
관료들에게 현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좀 더 분야가 좀 더 촘촘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 행치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책임 정치를 다른 선대보다 더 강하게 좀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분석을 보면 약간 어떤 통치의 피로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통치의 피로감?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이제 한 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통치의 피로감 예. 또 이 뭐 책임에 대한 회피, 전가 예. 이것에 의해서 이 책임 정치, 분야별 책임 정치를 했다. 이것은 지도자의 자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측근들을 역할 분담해서 책임자를 뒀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 장악의 자신감, 예. 체제 안정에 대한 방증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제장이 반증이다. 오히려 피로감 쪽 해석은 전혀 아니란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이런 책임 정치를 강화하면서 본인은 정치에 집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 외교를 한다라고 예. 한다면은 그 정상 외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정치, 대외 정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총괄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분야를 나눴을 때 이 예. 분야에서 책임자를 둠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통치하는데 더욱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통치의 편리성 이 차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미 교수님 말씀 중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요. 위임 정치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건 김정은은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을 한 아주 일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많은 당 회의를 직접 주재했잖아요. 예. 또 그리고 평양 종합병원 또 그리고 수해 지역에 직접 가서 현장 지도를 했잖아요. 그것은 건재함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만약에 뭐 코마 회복 불능 운운한다 하면은 그것은 아마 그런 분석자의 자기 도그마. 다시 말해서 김정은은 죽어야 된다. 예. 뭐 이런 자기 도그마에 빠지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저 군사 분야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임명. 이거 가지고 강성 세력, 일단 핵무장 이런 쪽에 방점을 두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이병철 상무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상당히 이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강경 대외 노선을 펼 수 있다 보겠죠. 예. 그러나 분야별 책임 정치를 한다는 측면을 볼 때 오히려 군대는 당의 군대다. 당적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병철이가 직접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의 수장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강경, 온건하고 관계없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교수님. 미국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누가 알겠습니까?많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게 선거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도모하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도 예.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 예. 보여지고 그러나 과거 경험을 봤을 때 미국의 선거 기간에 북미 간의 획기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관망세로 좀 지속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 이 대미 압박을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것을 다발적으로 발사할 그런 도발 행위는 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예. 전망합니다.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고 동시에 혹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협상 이런 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북미 간의 탑다운 방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한다면은 정상회담 하고 싶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겠죠. 예. 어쩌면 혹시 획기적인 뭔가 이야기 나온다면 적어도 북미 간에 10월 정도 돼 가지고 한 12월 1일 정도, 예. 12월 정도 보죠. 그 정도 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발표 정도 이것이 좀 획기적인 뉴스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